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죠. 네, 저 눈물 나요 지금. 특히 가상화폐는 지금 몇 주 사이에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신문을 보다가 이 비트코인의 바닥을 알려면 이 지표를 하나 보면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쓴 기자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하긴 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저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좀 쉽게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필자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과학부 이시은 기자이고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보안 그리고 블록체인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역시 방송기자라서 발성이 좀 달라. 근데 그 주식시장은 사실 뭐 선행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전 가상자산에도 이런 선행 지표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해시레이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저처럼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인가요? 일단 해시레이트를 알기 위해선 암호화폐의 기본 구조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암호화폐는 IT 기술의 총화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흔히 접해보셨을 텐데, 암호화폐를 구성하는 기본 체계입니다. 근데 항상 이제 탈중앙화라는 말이 주로 따라붙는데요. 중앙 관리자 없이 블록들이 서로 이제 작업의 진위 여부를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체계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흔히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 블록체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중개 기관이 없습니다. 이제 은행으로 치면 중앙 관리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를, 원래는 여기 부장 한 명이 너 얼마 있어 얼마 있어 얼마 있어 해가지고 우리 총 한 5,000원 있네 이렇게 했는데, 블록체인은 그냥 서로 너 지금 1,000원 있는 거 나 실시간으로 알아? 500원 줬어. 그럼 나도 실시간으로 서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 경우에는 개별 부원들이 이제 서로 간의 확인을 통해서 이 신뢰를 담보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부는 작지만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비트코인을 구성하는 블록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겠죠. 때문에 저희가 블록을 새로 붙이는 작업, 이걸 이제 거래를 증명해서 해시해서 기록한다는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블록을 새로 붙이기 위해선 엄청난 연산력이 담보되는 컴퓨터를 붙여서 어려운 방정식과 암호들을 풀어내서 이 거래 장부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작업을 해내면 이제 보상이 있어야겠죠. 이때 지급되는 것이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입니다. 해시레이트 설명하다가 조금 길게 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분산된 작업을 증명하는 모든 체계를 가진 암호화폐는 해시레이트라는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얼마만큼의 연산력을 가졌는지, 일종의 반으로 치면 이 한 반의 수학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집합시킨 수치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참여자들의 연산 능력을 좀 합쳐서 속도 단위로 좀 보여줄 수 있게끔 초 단위를 붙여서 표현한 지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레이트를 가늠하는 것은 이 블록체인 지금 네트워크의 난이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가 원래 기사 제목이 이거였어요. 비트코인 가격 바닥, 해시레이트 보면 알 수 있다 였거든요. 왜 해시레이트를 보면 이 가격 바닥을 알 수 있는 건가? 최근에 이 암호화폐 채굴 금지를 검토하거나 혹은 또 중단한 국가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카자흐스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굉장히 전력난이 극심화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비트코인 채굴하려면 사실 뭐 전기 많이 든다, 이런 얘기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픽 카드 막 꽂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국가의 어떤 전력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현지 시간 5일로는 인터넷을 셧다운 시켜버리는 좀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은행도 안 되고 뭐 다 안 될 텐데 엄청난 결단을 했네요. 근데 비트코인 생태계에선 좀 독특한 효과를 낳았습니다. 어쨌든 카자흐스탄은 명실상부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구성하는 아주 주요한 구성국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18% 정도를 차지한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채굴 노동자가 100명이면 그 중에 18명을 차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근데 이제 이 18명이 한 번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 경우에는 이제 노동력이 어쨌든 줄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의 연산량이 줄었네? 난이도를 낮춰주는 기본 장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건 시장에 물량이 어느 정도 출해되는지 관리가 되는 기본 체계가 비트코인 설계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시레이트가 빠지면 어쨌든 채굴 난이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고, 기존의 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나 채굴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투자한 것보다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캘 수 있겠죠. 문제가 쉬워졌으니까요. 그렇죠. 처음부터 촉발되는 일종의 연쇄작용인 셈인데요. 처음에는 해시레이트 전체가 떨어지니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이 채굴 난이도를 낮추게 되고, 그렇다면 참여자들은 좀 더 많은 비트코인을 벌어갈 수 있게 되니 시장 물량 출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가가 떨어질 확률이 가늠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적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연쇄적인 작용이 예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격차가 얼마나 된다고 봐요? 이제 과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아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이 해시레이트, 즉 그 네트워크 채굴 난이도와 가격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게 2014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다가 2020년쯤 접어들어서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의 단계로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해시레이트가 가격에 언제 특정 시각에 언제 반영되느냐는 조금 바로 즉답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로 경향성을 조금 참고해 볼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시레이트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정비례 관계,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은 비례관계를 유지를 했고요. 이후로부터는 이제 조금 격차가 벌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맞춰보면 또 큰 틀에서 비슷하게 또 가고 있는 상황을 지난해부터 또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해시레이트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해시레이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최고? 네네. 상황이 정반대네요. 그렇죠. 전력 채굴 금지와는 또 별개로 이유가 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지금 엑사헤시퍼세크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어려운 게 나왔어요. 네. 그게 뭐죠? 엑사해시, 해시 함수라고 해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얼마나 빠르게 이 연산을 추적하고 잘 해낼 수 있는지의 알고리즘 성능에 대한 수치를 어렵게 표현한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에 숫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90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어쨌든 역대 최대로 지금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힘을 합쳐서 채굴을 하는 채굴자들이 그만큼 아주 똑똑해졌다, 잘 캐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 중국, 코소보, 이란, 애당초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했다는 국가들은 여전히 존재를 했는데 이들 국가가 좀 비트코인 채굴 금지 대상 국가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뭐 전력난 때문인가요? 복합적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들 정부가 바라볼 땐 에너지난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긴 합니다. 중국은 좀 더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 국가가 채굴을 하지 않는다, 해시레이트 떨어져야 맞죠. 실제로도 떨어졌었습니다. 작년에 중국 사태 때는 해시레이트가 떨어졌었고요. 다만 채굴업자들 동태가 굉장히 빠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채굴 금지가 되자마자 제3국을 찾아 떠납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들이 이제 작년에 또 발굴한 신진 비트코인 채굴 강국으로 떠오른 국가들이고요. 심지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크게 뉴스가 됐죠. 이 비트코인 채굴 금지안 검토하겠다. 카자흐스탄 마찬가지로 지금 전력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해시레이트가 과연 급락할 것이냐? 채굴업자들 동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빠릅니다. 이들은 지금 동남아를 포함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채굴 성능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또 다른 국가를 찾아서 움직일 것이고 해시레이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일단 높기는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높으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이게 선행지표라면 이제 올라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주 직관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에서는 다소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해시레이트는 굉장히 어떤 기술적 지표처럼 느껴질 수 있는 용어지만 기존의 주식 시장에는 없는 수치화된 지표죠. 반대로 지금 완전 증권시장, 전통 금융시장을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도 금융시장을 닮아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발발된 이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지금에서야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임박이라던가 기술주 폭락 사태라던가 고스란히 커플링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마치 기술주처럼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과연 디지털 금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대체 자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증시에서 기존에 따지던 온갖 복합 변수와 유동성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증시가 열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해시레이트는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태생적 구조와 관련된 지표이고, 비트코인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해시레이트 지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론적 연쇄 기법도 엄연히 추론이 가능한 정도의 이론으로 살아있고요. 때문에 좀 현명한 투자자라면 해시레이트만 따진다, 혹은 나스닥 기술주가 떨어지니 비트코인 더 떨어지겠네, 이런 단편적 요소를 따지기보다는 보다 복합적인 요소들을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코인 자체의 수급, 그러니까 코인이 얼마나 많이 발행되고 시장에 풀리냐, 이걸로 가격이 많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진짜 돈의 힘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게 더 이제 영향이 더 커졌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나스닥과도 같이 동조화가 많이 되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재밌는 기사 쓰시면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